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날씨는 좀처럼 꺾이질 않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사주의 어떤 실력이 늘어나니까 조금만 좀 더위를 버티시고 머지않아 가을이 성큼 오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사주도 이제 절기력인데요. 절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상 기후가 생길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움직인다. 사주도 마찬가지로 간혹 여러분들이 명조를 풀다 보면은 좀 진짜 어렵고 난해한 어떤 명조도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명조들은 큰 틀의 원칙과 어떤 논리에 의해서 풀면은 다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명조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풀면서 사주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30세에 된 여자분 사주인데요. 우리가 사주를 항상 저하고 같이 풀다 보면은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혀야 어떤 명조를 봤을 때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를 하지만 60갑자는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해서 외워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틈나는 대로 외우시는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주는 이제 추월에 태어난 기후일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추월이면 이제 추운 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이제 사주를 이제 좀 더 풀다 보면은 이제 조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갑을목하고 경신금은 조후를 필히 봐야 되는데 요런 그 외의 오행은 조후를 좀 보긴 보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냥 조후를 무시하고 푸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주 푸는 경지가 올라가면은 조후까지도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무엇인가 그것을 용신으로 잡고 그것을 도와주는 기운을 상신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계신기 해가지고요. 축월, 그러니까 비견이 월지에 있죠. 비견이나 겁재는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강신약으로 푸시는 분들은 일간이 왕하면은 그것을 설기하는 재관이 용신이고 일간이 약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인비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평진전에 오리지널에 보면은 팔자용신 전구월령 이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팔자용신은 월령을 중심으로 푼다. 월령에서 투출된 기운이 무엇인가? 그러면 비견은 용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투출된 기운을 보면은 여기 임수가 투출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개수가 투출돼야지만 그걸 용신으로 잡고 임수는 용신으로 안 잡는다 그러는데 그 오행이 투출되면 됩니다. 그게 음양까지 반드시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 아시는 건데 여기에 같은 오행이 투출되면 이것을 용신으로 잡으면 됩니다. 재는 정편재를 가리지 않죠. 인도 정편리를 가리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이 개수가 투출되지만 용신이고 임수는 용신이 아니다. 그것은 사주푸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같은 오행이 투출됐으면 그것을 용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토국수, 정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꼼꼼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고 계산 바르고 사람이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성향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후일주 보면은 우리가 일주론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주는 사실 8글자를 다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후일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무직 아니면은 깔끔하게 일하는 중간관리자 이런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서 중간관리자나 사무직 아니면 일을 잘 처리하는 관리자의 어떤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투출됐는데 여기
천간에 보면은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용신이 되고요. 이것은 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용신, 재물을 비견겁제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게 이 정관인 거죠. 나라에서 내 재물을 지켜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있으면은 상신이 왜 좋으냐? 용신이 다치지 않게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격이 있을 경우에는 상신이 관이나 그 다음에 식상이 있어서 비견겁제로부터 이 재가 겁탈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상신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사주는 관이 있으니까 관으로부터 내 어떤 재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보호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정관은 사주에 이제 정관이나 칠살이 투출되면 그거부터 우선 살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관은 가장 귀한 어떤 오행이고 그 십성이고요. 그 다음에 살은 가장 위험한 십성이다 보니까 관이나 정관이나 그 칠살이 투출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관이나 칠살을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떴으면 역으로 또 이 재가 있어서 그 식상으로부터 정관이 그 극을 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정관 혼자로 뜨는 걸 우리가 고관무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귀함이 크지 않고요. 언제든지 그 정관은 다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으면 반드시 재나 여기 인이 있는 게 좋죠. 그러면은 식신이나 상관이 왔을 때 그 식신생대 재성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을 인이 극할 수 있어서 온전히 정관을 보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용신이 있으면 그 용신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하는 상신이 있느냐, 병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상신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일간이 다치는 것보다 용신이 다치는 게 더 폐가 크고, 용신이 다치는 것보다 상신이 다치는 게 더 폐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용신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주는 상신이 무엇이냐, 또 이 용신을 극하려고 하는 그 기신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야 사주간명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있는데 인이 있는 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언뜻 보면은 재관인이 다 떴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소위 말하는 이게 우리가 신강지 3기라고 하는 거죠. 일간도 왕한 상태에서 그 재하고 관하고 인이 같이 떴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정임합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그 수국화를 하려고 해도 토가 있어서 이것이 토국수 되기 때문에 임수가 정화하고 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재관인이 올곧게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이 임수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은 재생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이쪽에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이렇게 재가 바로 인을 극하지 못하게 서로가 방해가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 정도 위치가 있어도 재관인이 올곧게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 재도 뿌리가 있고 인도 뿌리가 있는데 관이 뿌리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정관이 뿌리가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혼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있고 재하고 인이 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 정관이 뿌리가 튼튼했었으면은 좀 더 높은 직급, 행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관이 약합니다. 관이.
관이 닫히진 않지만 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좀 그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천간에 뜬 좋은 그 오행은 반드시 지지에 뿌리를 둬야 되고요. 흉신은 지지에 뿌리를 두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신의 도움을 받느냐를 면밀히 보살펴야 사주를 제대로 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일간의 뿌리도 왕하기 때문에 재관인을 제대로 부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식신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때는 이왕이면 되는 방향으로, 식신이면 돌보고 보살피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 마음을 맞춰주는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한 어떤 결정. 우리가 지지는 그 월지는 타고난 본성인데 일지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어떤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재가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떤 걸 결정을 하고요. 식신이 있으면은 조금 그 남의 편에서 좀 그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이 자리하면은 이게 법과 원칙에 맞느냐를 먼저 따지고요. 칠살이 자리하면은 자기 자존심에 그 스크래치 나는 그런 결정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이 있으면은, 편인이 있으면 좀 의심부터 좀 많이 하고요. 정인이 있으면은 조금 어떤 인정을 많이 베풀고 하는 그러한 약간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그 자식 자리에 상관이 있으니까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관도 있으니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떤 거를 베풀고 뭐 실행하면서 관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 학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 요새 그 하급직, 그러니까 뭐 9급, 8급, 7급 뭐 이런 직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고 명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투명해졌죠. 그 사람들은 자기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하고, 옛날처럼 우리 아주 초창기처럼 뇌물 받거나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뒷거래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죠. 그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공직에 나가서 자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다만 이 정관이 조금 뿌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합이 안 되고, 이게 이제 합이 불합이 되는 거죠. 합처럼 보이나 이건 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도 온전히 그 유지가 되고 인도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운은 어떻게 흘렀을까? 운은 수기운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금기운으로 흐르고 화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유축 해가지고 토생금에서 화겁위생이 됩니다. 이 비견도 같이 화겁으로 치는데요. 그 겁재가 화에서 식상이 되는 거니까 좋죠. 한 등급 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 사람 속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화겁위생이 되는 바람에 이 수기운이 오더라도 폐가 되질 않습니다. 비견에 수가 오면은 폐가 될 수 있지만 이 화겁위생이 되는 바람에 재관을 쓸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축합 됐을 때는 뭐 이렇게 비견이 잡혔다. 그
제가 이렇게 잡힌 이 부분은 뭐 별 좋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는 뭐 재물이 잡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뭔가 어떤 하는 일이 조금 안 될 수는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고요. 이 수기운이 들어와도 크게 패는 안 나고, 이제 금기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거고요. 화기운이 들어오면은 이 비견을 생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비견은 겁재와 달라서 길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공정하고 공명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주는 이 금기운이 왔을 때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화기운으로 흐르면은 이 겨울의 토니까 따뜻한 화의 기운을 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말년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서 을목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살이 들어오지만 그때도 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갑술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관이 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중관이 되는 그런 영향은 있죠. 그래서 중관이 되는 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 인 때문에 뭐 넘어갈 수는 있고, 이 축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축술형이면은 직업궁이 계속 이렇게 형살이 나거나 충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어떤 그 붕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공무원들은 계속 이동이 잦습니다. 뭐 시청에 있다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했다가 뭐 1년 반이나 2년마다 이렇게 그 돌면서 순환근무를 하는 그런 어떤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가 있고요. 이게 축술형이 되지만 또 여기 사회적 합이 되면서 이 형살이 크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형이나 충으로 보기보다는 이건 동으로 봐야 된다, 움직인다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 또 이렇게 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지의 충은 합으로 우리가 해구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또 합도 충으로 해구할 수 있고, 그래서 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간은 어떤 현상이 뚜렷하게 한번 나오면은 그걸로 끝나지만, 지지는 합했다가 충했다가 또 형도 했다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변동 변화가 잦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도 저렇게 마음 먹었다가. 그렇지만 청간은 한번 우리가 외부로 내가 뭘 하겠다고 공표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처럼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수없이 바뀌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의 어떤 변동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야 사주감명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그 사주를 풀다 보면 좀 안 좋은 사주를 많이 풀었죠. 왜냐면은 실제 한 8대2 정도로 안 좋은 사주가 더 많습니다. 뭐 부부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좋은 사주가 더 많은데, 오늘은 모처럼 그래도 괜찮은 사주를 만나가지고 이런 사주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재관인이 이렇게 다 뜨고 신강지 3기라는 어떤 명식에 맞는 그 사주를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